주문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간 정세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 제77주년 기념식, 현재 대한민국 건국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저기 서울시청 그 도서관의 걸개글을 보십시오. 이 건국보다는요, 독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요? 전 독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한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 독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났다. 스스로 쟁취했다. 스스로 자유를 찾았단 말이야. 이게 바로 독립이죠. 그런데 우리는 독립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일제가 미국으로부터 원폭 초하를 받아서 패망을 할게 일제 치하했던 우리 한반도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해방된 것을 스스로 독립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누가? 종북 세력들이.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그 도서관의 걸개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그림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물며 요새 반려견 생일도 챙겨주는 대한민국인데 또 모두 다 생일을 챙기는데 대한민국 건국을 챙기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요, 이건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여온 결과입니다. 지금 저 서울시청의 걸개 그림이 이제 계속 바뀌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건에 따라서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하준우 선배님, 우리 저 이란 선배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네, 깜빡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기념을 하지 못하니 우리 시민단체가 8월 15일 날 이 대한문이 아니라 저 환구단, 저 건너편에 환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8월 15일 날 여기까지 이 대한문 이 자리까지 정부가 이 자리를 쓴다고 하길래 광화문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행사를 못하고 바로 건너편 환구단에서 앞에서 저희가 우리가 7주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당일날 오전 10시에는 현충원, 국립현충원 동작동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역 앞에서 이 추도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제 51주기죠. 50일 추도식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유경수 여사를 추도하겠습니다. 예, 국내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북한 확성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북한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가 먼저 이 남북 긴장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8월 4일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 20여 개를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동식
대북 확성기 10억에도 이재명 종북 정권이 출범한 직후 지난 6월 11일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국방부가 알아서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종북 세력들이 많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때 한강 하구를 북한 인민군과 공동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강 해도를 북한 인민군에게 상납했다고 해야죠. 상납한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군사합의서, 그에 따라서 DMZ를 중심으로 일정 그 거리 동안 비행도 못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못하는 상황, 더구나 GP, 그 DMZ 안에 있는 GP까지 다 폭파시켰던 그런 상황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군사부 개선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그 주요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 방어벽 아주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대전차 방어벽을 다 철거했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저들은 계속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스마트폰을 일반 병사들한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거나, 또는 이 병장 월급 200만 원에 의한 국군 체계를 무력화시키거나 등등 대한민국 국군을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국군 기무사도 해체시켰고요. 이번에 그 12.3 비상계엄령 종북 세력의 친위 구태타죠. 친위 구태타를 통해서 저들은 아예 국군 정보사령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수뇌부를 다 와해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종북 세력들을 많이 앉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명 지지율이 65%,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16%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나요? 이 여론조사 기사에 대한 댓글에 거짓말이야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광주 지역 여론조사인가봐 또 이렇게 댓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쿠폰의 위력인가봐,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네, 이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나.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국민 절반은 지지하지 않았고 되고 나서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65%는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에서 조사한 건지 심히 의문스럽다. 국민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국민의 여론입니다. 65%. 이제 이들은요, 방송을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는 바로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방송법 또는 방송문화진흥법 등등 방송사법을 이들은 이제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보도 책임자를 노조와 즉 직원의 합의하에 보도 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들은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 북한의 김여정의 직책이 조선노동당 부부장이죠. 선전성동부 부부장입니다. 선전성동부 아주 막강한 부서죠.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바로 그 부서입니다. 거기에 지난 7월 27일 첫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계일보 이 담화의 세계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들 국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은 조언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여기서 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조선이나 남조선 교류가 아닙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시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남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김정은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김여정 담화는 전반적으로 대남 비판적이나 대북 방송 중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조치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면 김여정 담화와 같은 반응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화 표현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삶은 소대가리나 윤석열 정부 때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방이나 원색적인 대남 비난이 없다. 절제된 언어로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여정 담화에서 한반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관계 고착화를 강조하면서 통일부 해체를 시대적 과제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한 남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화 시점상 다음 달 예정인 이재명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런 희망이 반영되기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신뢰회복과 평화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 담화의 그 숨겨진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교류라고 표현을 하다가 2013년 중반기서부터 김여정 담화문에 이 남조선이나 남조선 교류가 아니라 이 한국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들이 이 갑자기 남조선 교류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표현을 했기에 무슨 꽁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아무튼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들의 그 저희와 목적, 의도가 바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결론 못할 말씀드리지만 북한 고려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를 하려면은 단체와 연방제를 할 수가 없죠. 즉 괴뢰와 연방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들은 바로 이 한국과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현을 이렇게 달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두 국가론을 이제 호응해라. 이번 광복절, 이재명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두 국가론을 호응해라. 이제 이번 이재명의 경축사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제 문재인보다도 더한 북한과 교류를 킬 것입니다. 아예 제안을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바로 김여정이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정동열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종북세력 맞죠? 종북세력 맞죠? 네.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담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훈련 전반을, 그러니까 절반을 9월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동 발표문에, 한미 공동 발표문에 북한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국방부의, 즉 이 담당 이 군인의 이 넋두리가 아주 재밌는 게 아니라 황당합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훈련을 연기하냐? 그랬더니 폭염이라서 훈련을 연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도 폭염이는 전쟁을 안 하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폭염이라고 훈련을 안 한다는데 전시에 폭염이라고 작전을 안 하고 쉬겠다는 것인가? 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종북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처럼 그렇게 이제 오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연방제로 가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경선에서 각 경선의 참여자들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했고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지방 분권은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개헌은 바로 북한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 즉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개헌교체법입니다. 이제는 개헌을 국민투표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법률로 하겠다, 즉 앞으로 개헌을 법률로 하겠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삽입합니다. 두 번째는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순반란, 그 다음에 대구 폭동, 대전 폭동 등 그 모든 것을 다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종북 독재 세력 밑에서 여러분들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다 빼앗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복수궁, 고궁에 오신 많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유롭게 고궁을 산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많은 이 풍요로운 혜택과 자유 대한민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박탈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 이 패망한 나라의 국민은 바로 그 패망한 나라를 정복한 그 국가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지난 1975년 패망한 자유원란, 그 상황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북한은 아주 잔인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성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저들한테 적대 세력입니다. 적대 세력이기 때문에 죽여도 겁이 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개같이 죽기 전에 우리는 싸워서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의 관련해서 이 15%뿐만 아니라 4,500억 달러, 이 1,000억 달러는 그 LNG 구입이지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 통제와 소유는 이 미국이 하고 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지금 현재 이재명 종북 세력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다 거짓입니다. 뭐 쌀도 개발 안 한다. 그 다음에 축산물도 개발한 다 개방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목은 다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이 종북 세력들. 저들의 목적은 뭡니까? 저들의 목적은 이보다 더한 것도 퍼주고 미국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연방제로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로 가는 것이죠. 앞에 두 연사분 중에서 연사분이 올라오셔서 국민의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국민의힘을 자유대한민국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왜? 국권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국본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십시오. 당원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유민체제 수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없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우리의 영웅 한강이죠.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도 없다. 자유체제 수호도 없다. 그러면 이 정당은 무슨 정당입니까? 바로 5.18 정당입니다. 5.18 정당.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물고 빨고 국민의힘의 목을 맨다는 것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부정선거조차도 없다고 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노동당 이중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은요, 현재 대한민국 파괴, 체제정복, 공산내란, 폭동, 무혈 혁명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겠다. 어떻게 공당이라는 당대표 경선하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있다. 하며 법사위원장은 사법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쥐들이 현재 혁명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 공산 폭동 혁명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혈 공산혁명 상황을 만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윤석열을 물고 빨고 유괴인을 하고 윤어게인을 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은요, 빨갱이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윤석열을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을 방송하는 이재명을 규탄하고 전국 세력을 때려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을 지키자, 저 쫓아버려.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함부로 소리치고 있어?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이재명의 최악인 이재명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악인 윤석열 찍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차악 조항이잖아. 그런데 그 차악에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3년 동안 윤석열 지키자, 김건희 지키자, 한동훈 지키자 했잖아. 무릎 꿇고 석고대죄. 어디서 삿대질이야? 날 쳐먹어가지 말이야. 어떻게 석고대죄 하세요? 말도 안 조심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찍으면 안 되기에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윤석열을 찍었어요. 그러면 차악인 윤석열을 찍었으면 차악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차악의 준비해 오셨습니까? 차악의 준비를 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매일 그냥 가서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하며 김건희 만세까지 했잖아. 어디 와서 삿대질이야? 올라와봐요. 와오시라고. 어리서냥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이 나라를 망친 세력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차하게 준비하자, 대비하자, 대책을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3년 동안 따스한 물속에서 배를 갖다가 문지르면서 윤석열 만세했잖아.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여기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는 여기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대책을 세우자,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의 경우에 하실 얘기 있으면 와서 나한테 여기 와서 하세요. 토론합시다. 올라와서 토론해요. 올라오시라고요. 뒤에서 삿대질만 하지 말고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윤석열 지키자 윤어게인 할 때가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종북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저들의 목적이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계획인 개헌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누구 하나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재명 저 세력과 대항하자고 얘기합니까? 가서 윤석열 어게인 주장하세요. 자, 빨리 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가시라니까! 아니면 사과하세요. 아니, 어떻게 통찰력도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고도 시민단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3년간 정말 따스한 아랍역에서 윤석열 만세할 때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투쟁했어요. 지금도 와서 윤석열 얘기한다고 삿대질을 해요? 양심이 있습니까?
다시는 대한문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윤석열을 증오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적 세력이에요. 윤석열이가 해온 과정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세력의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북한은 무수한 인재들을 김일성대학 심리학과에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과에서 어마어마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시민단체장들이 최악인 이재명은 안 되기 때문에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 많은 사람들이 경호대통령에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장들이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고 했으면 차악도 악이기에 차악의 대비를 때립니까? 대비. 그러나 어떤 하나 대비나 대책도 없이 결국은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불수져놨습니다. 그것도 40총선 전에 이태원 사건, 새만금 잼버리 사건, 그 다음에 디올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 등등 문제점이 한두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태극기,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님, 보수, 우파 거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김건희 보세요. 전부 다 태극기 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극기 배치 달고. 그러면 그거를 공수가 방송에서요, 그 김건희가 달고 있는 태극기를 클로즈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판단과 결정, 그거는 일반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그 세뇌된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태극기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 성조기와 보수와 우파와 연결시켜서 다 보수 괴멸을 기하는 거죠. 지금 내란 특검법 바로 보수 괴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바로 보수 괴멸입니다. 김건희가 보수인가요? 윤석열이가 우파인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한국과 상당한 우호적인 국가였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등등 자동차, 대한민국 상품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우 조선에서의 쇠빙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무진장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이 유보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회의석상에서 러시아를 대놓고 공격을 하고, 하물며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도 지원하고 무기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수적 관계인 폴란드에다가 무기를 수출하고 등등 러시아를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 손을 잡습니다. 그것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북한을 러시아와
밀접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거 간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주 세상에 다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해악, 바로 이 사람의 목적은 보수 괴멸입니다. 보수파 괴멸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냥 보수파를 다 뒤주실 겁니다. 저들이. 네, 아주 좀 열을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삿대질을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